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바TV의 음밥 민바입니다. 커뮤니티에 댓글로 궁금한 거를 적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바TV 차박 Q&A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et it! 안녕 지훈씨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네. 노지 차박을 넘나 하고 싶은데 노지를 알아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노지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장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지 차박이라는 것이 이제 캠핑장이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를 가서 바로바로 그냥 즐기는 그런 곳을 노지라고 하죠. 이제 차박의 장점 중에 하나가 노지를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노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이 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어떻게 서치를 하느냐, 맨 처음에는 유튜브를 봅니다. 그분들이 가셨던 곳이 어디가 있나, 어떻게 차박을 즐길 수 있고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조금 얻어내고요. 차박 카페가 있습니다. 차박 캠핑클럽이라는 카페인데 실시간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 곳이고 거기에서도 노지의 정보를 저는 많이 알아가는 편이에요. 선배님들이 엄청 친절하시죠? 근데 이게 또 약간 애매한 부분이 그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노지를 웬만해서 노출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딱 막 글을 올리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쪽지로 뭐 여쭤본다던가 하면은 알려주시는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정보를 좀 알아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노지가 해도 됐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막상 갔는데 금지 표지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근처에 다른 곳이 어디가 있을 수 있나 검색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로그 최신 글들을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오래된 글이거나 이러면은 막상 갔었을 때 폐쇄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차박 캠핑 카페에서 알게 된 어떤 정보들을 다시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최신 글을 본 다음에 서치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잡내 KR 분께서 야 차박 시 차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싫은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차박에 정말 딱 빠졌던 순간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트렁크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앞이 바다예요. 열의 7분 정도는 그 뷰 때문에 빠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캠핑장도 그런 뷰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싫으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노지 차박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게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거지 이런 거를 못 하기 때문에 미리 재료들도 다 손질해가지고 가야 되고 갔다 와서도 치워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실이 노지 화장실이다 보니 그냥 제가 참는 게 낫겠다 싶은 느낌의 화장실들도 있거든요. 조절이 잘 되시나 보네요. 뭐 맥주 이런 거는 일단 안 마시는 거죠. 최대한. 네, 최대한 액체류를 최대한. 네, 특수 액체류를 국물 요리 이런 거 안 되고. 네. 콩물 절대 안 먹고 건더기 요리로. 그리고 맘껏 못 먹는 맘껏 그런 못 단점. 먹고 근데 캠핑장은 또 괜찮아요. 근데 자고 일어났을 때 싫은 점이거든요. 자고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자고 싫은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싫은 점은 없던 것 같아요. 그 잤을 때 너무 불편하면 차박을 다니기가 너무 힘들 텐데 저는 사실 팰리세이드 안에서 정말 잘 자거든요. 호텔이죠. 네,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고 일어났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자연 소리, 바람 소리, 뭐 파도 소리, 새소리 그런 것들 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싫은 거는 이제 집에 가는 날 일어났을 때 이 짐 정리해야 되는구나. 요게 이제 가장 그때가 제일 싫습니다. 네. 나묵뱀님이 올려주신 댓글인데 이거 한번 접서바에서 해드셨던 메뉴 중에 베스트 5 이런 거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베스트 5 첫 번째로 뽑는 거는 직화 말고 훈제 바베큐가 있는데 통목살이나 뭐 통삼겹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했던 비프립 8시간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게 확실히 이 훈제의 매력이 있다. 그냥 직화는 집에서도 솔직히 먹을 수는 있어요. 한 시간에 시간 걸릴만 하죠. 오랫동안 구운 저온에서 오랫동안 구운 그 바베큐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닭갈비라고 해야 되나? 숯불 닭갈비? 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닭을 그렇게 웨버그릴에 구워 먹었던 적이 없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냥 가성비로 한번 좀 싸게 그냥 양념을 재가지고 한번 구워 먹어보자 했는데 사실 목살이나 다른 뭐 갈비살 이런 것들은 대충의 느낌을 알잖아요. 이런 맛이 나오겠구나 이 정도는 아는데 닭갈비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전골, 김치전골이랑 어묵탕 국물은 이 찬바람 부를 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죠. 그쵸.
물만 있으면 물- 계속 육수 없어도 돼요. 물만 넣어서 계속 끓여 먹어요. 그리고 이미 너무 잘 물어놨기 때문에 네. 계속 우릴 수 있죠. 김치찌개는 김치전골은 고기에서 계속 우러나고 그 다음에 어묵탕은 어묵에서 계속 우러나고 나중에는 어묵에서 살짝 아무 맛도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또띠아. 이것도 진짜 못 먹어본 맛. 근데 이게 재료가 준비하기 좀 까다로운데 그 재료만 이렇게 잘 갖춰 놓으면 진짜 그냥 멕시코 되는 거죠. 네. 수육이 굉장히 간단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양파, 파, 통후추 넣고 돼지고기 넣고 40분에서 50분 그냥 삶습니다. 그러면 수육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주성일님의 댓글인데요. 네. 전 노지가 아니고 캠핑장 고민입니다. 음. 차량 도킹 텐트 사용 중인데 도킹 가능한 캠핑장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노지는 아직 온도가 안 나요. 도킹 가능한 캠핑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이트가 굉장히 컸던 CNC 레저 빠지가 같이 있는 CNC 레저는 굉장히 사이트가 넓습니다. 일반 사이트 2배 정도 됩니다. 강화도 쪽에 하늘정원 캠핑장 거기는 사이트가 넓긴 넓어요. 차를 대는 공간이 있는데 이제 요거를 살짝 대각선으로 해서 도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평의 Y 캠핑장도 가능하시고요. 홍천이나 알프스밸리도 사이트가 충분히 도킹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갔던 곳은 도킹이 일단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찾아볼 때 어떻게 찾냐면 일단 사이트 크기를 블로그 리뷰나 이런 데서 찾아봅니다.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나 차박을 도킹을 해서 하셨네? 라는 거를 먼저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전화해서 그렇게 여쭤보면은 도킹이 가능한 캠핑장을 쉽게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평화커플님 차박 가보셨던 곳 중에 제일 좋았던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하나 둘 셋 해서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송지호. 갯마을에게요.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근데 강원 지역이에요. 약간 동해예요. 일단 어. 동해 쪽이다. 예. 갯마을도 왜냐면 거기도 저희가 도킹 쉘터를 안 가져갔을 뿐이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뷰는 송지호 못 따라갔었어요. 2년 다녔던 곳 중에 송지호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 다녀왔던 그 포인트가 지금은 막혀가지고 그 환상적인 뷰를 지금은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가 평일에 가서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 해변에. 바가지님이 라이브 해주세요. 바가지님. 이거는 바로 장비가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라이브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고 또 이거 한번 잡숴봐도 라이브로 한번 그것도 제일 네, 해보겠습니다. 김영진님, 처음 시작하는 차박러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나 팁 같은 거는 어떠신가요? 일단 장비를 많이 갖추고 완벽하게 갖춰서 시작하려고 하지 마셔라. 기본적인 거를 챙겨서 그 정도만 딱 구비를 하셔가지고 일단 떠나보세요. 저희도 맨 처음에 이불하고 베개만 가지고 갔거든요. 그게 첫 차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필요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위주로 서치를 해서 알아보고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중복 투자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카텐트, 디포 카텐트만 가지고 차박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거를 하다가 봄, 가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샌드위치 먹다가 막 이거 사이다병 날라가고 막 양념 막 날라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쉘터를 쓰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쉘터의 필요성을 그때 알았죠. 처음 구매했던 게 도킹 쉘터였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니다가 필요한 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렇게 검색해서 서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천천히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실크피리님이 은바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바바TV와 코로나19로 인해 차박에 관심이 생기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네. 제 차가 은바님 차처럼 크지가 않은데 차박이 가능할까요? 일반 승용차는 어떻게 하면 차박이 가능할까요? 깔끔한 답변 들어가자. 들어가자. 네, 들어가자. 일반 승용차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뭐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뭐 요 정도 급이겠죠. 이제 일반 승용차니까 뭐 경차는 아닐 거예요. 네. 2열 좌석이 짐을 실을 수 있게 폴딩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종들이 있어요. 그 폴딩된 위치와 트렁크, 2열 폴딩된 위치와 이 앞좌석에 놀이방 매트를 놓고 하면은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평탄화 작업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잘 되어 있느냐, 요게 관건일 것 같고요. 차박 평탄화만 된다면 차박은 가능합니다. 안경수님, 서울에서 가까운 추천 노지 차박 장소가 있을까요? 서울에 가까운 추천 노지. 노지. 철원 쪽에 감터계곡 여기 노지인데 길이 오프로드예요. 그래서 SUV가 아니면은 승용차는 좀 올라가기 힘든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영흥도, 거기도 어쨌든 인천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종도 요쪽, 영종도 요쪽이 서울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거든요. 근데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왕산해수욕장, 그다음에 마시안 해변 뭐 이런 데에서 차박을 즐기시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들었던 마지막 정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아직 막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뭐 카페나 유튜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주도 2시간 조금 안 걸립니다. 근데 그 목계솔밭이 저희도 처음 왔었는데 굉장히 좋았었어요. 캠퍼분들도 많고. 근데 거기도 안타깝지만 지금 코로나 잠시 폐쇄가 되었다는 점. 오팝? 네. 차박만 하시는 이유는? 일단 편합니다. 일반 캠핑보다 하나를 안 쳐도 돼요. 패밀리 텐트, 리빙 공간과 그 다음에 이너 텐트로서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그 텐트는 굉장히 이제 설치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죠. 하지만 차박은 쉘터나 이런 거 없이도 일단 가능하고 간소화도 가능하고 쉘터 하나만 쳐도 리빙 공간이 형성이 되니까 차에서 잠자고 리빙 공간에 생활하고 그러니까 잠자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잘 수 있다는 거,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곤님이 3개의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날고, 네. 네,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독립 텐트를 독립적으로 장박 가능할까요? 일단은 도킹 텐트 제도 같은 경우에는 독립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사계절 다 사용할 수 있는 쉘터입니다. 장박이라고 하면은 캠핑장에 이제 설치를 해놓고 사이트를 오랫동안 선결제를 한 다음에 뭐 보름이건 한 달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걸 장박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네, 충분히 설치를 해놓고 팩만 단단하게 박아놓고요. 폰 충전이나 등등 이런 것들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시나요? 네. 네. 저희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별로 없어요. 캠핑장을 가도 별로 전기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충전, 랜턴 충전 뭐 이런 것들은 샤오미 보조 배터리로 하고 조그마한 파워뱅크가 있어요. 저희 그 스타뱅고라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웬만한 2박 3일까지는 버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저렴한데 정말 좋다. 이건 꼭 들고 다닌다 하는 제품 알려주세요. 저렴한데 정말 좋다. 저렴한데 방점이 좀 찍혀요. 저렴한데 이거는 너무 좋다. 일단 저희는 그 그리들, 미니 그리들 있죠. 예, 그게 큰 그리들보다 훨씬 가볍고 너무 들고 다니기 편하고 2인은 충분히 커버합니다. 사이즈가. 필스땡 맥주 사면서 받았던 이 쿨러, 조그마한 쿨러, 가니 쿨러, 미니 쿨러 이거는 무료죠. 맥주만 사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 들고 다니고 일석이조죠. 맥주도 네. 먹고 아이스박스 맞아요. 거기에 술이랑 물 이런 거 넣고 다니기 2인이 먹을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이 보냉력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네, 보냉력도 생각보다 맞아. 괜찮습니다. 진짜 좀 큰 것 중에 괜찮은 거는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빅 쉘터가 있어요. 네, 그게 진짜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의 쉘터인데 겨울철은 좀 힘들지만 날씨 좋을 때 설치 간단하고 수납 부피 작고 진짜 가성비 실용적 둘 다 잡은 그런 빅 쉘터가 아닐까. 공간도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저희랑 같이 이제 캠핑을 갔던 저희 지인분들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몇 번 빌려드렸죠. 그쵸? 이게 설치가 너무 편하니까 그게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공간도 너무 네. 넓고. 그 다음에 흑곰님이 금반님 저도 펠리 타고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그 깔판 구매처 좀 알고 싶습니다. 이 깔판 말씀하신 게 아마 평탄화 매트. 저희가 구매한 제품은 카빈나 제품이고요. 카빈나 펠리세이드 차박 매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2개가 있고 가운데가 이제 뚫려 있으니까 여기를 메꿔주는 이제 평탄화 매트거든요. 그래서 이 평탄화 매트는 카빈나 제품입니다. 조윤재님이 네네. 바바TV 보고서 코베아 더블 EX 침낭 구입했는데 정리하는 게 쉽더라고요. 좋죠. 혹시 운반님만의 노하우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이 코베아 WX 침낭도 저도 맨 처음에 구매를 할 때 그 차박 캠핑 클럽 선배님이 추천을 해줘서 샀던 침낭인데 오리털이나 구스 이런 침낭이 아닙니다. 그냥 3계절 봄, 가을에 쓰기 좋은 그런 침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좋고 제가 또 보이스카우트 출신이고 군대도 현역 나왔고 뭐 예전부터 잘 캤어요. 네. 뭐 이게 뭐 팁이라고 할 것도 아닌데 반 이렇게 잘 이쁘게 접어서 끝에서부터 힘줘서 꼼꼼하게 귀찮다고 하면은 나중에 늘 때 힘듭니다. 그 다음에 바가지님이 올려주신 바바님 영상 입문하여 펠리로 차박 준비하고 있는 1인인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테이블, 의자, 랜턴, 제도토 듀얼 팔레스, 디포 모기장까지 구매했는데 이거 말고도 필요한 물품 뭐가 있을까요? 화로도 추천받고 싶어요. 이거면은 정말 충분해요. 근데 이제 요거 이외에 만약에 필요한 거를 추천해달라. 만약에 요리를 해 드신다.
라고 하면은 조리도구. 그 다음에 뭐 여름철에는 서큘레이터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네, 필수. 워터저그랑 서큘레이터. 그리고 화로 추천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제가 자작한 솔로 스토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웨버 그릴이 있어요. 그리고 웨버 그릴은 직화도 되고 훈제도 돼서 또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2인이시다, 웨버 그릴 저희가 쓰는 모델이 스모키조거든요.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화롯대로도 사용 가능하고 고기 직화와 바베큐 같이 할 수 있는 웨버 그릴. 저는 웨버 그릴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바베큐 타운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7만원대면 구매 가능할 거예요. 철킴. 김철씨. 아, 김철씨. 김철씨. 차박시 이건 필수다. 5위부터 5가지만 골라주세요. 그 차박 필수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평탄화가 중요해요. 잠은 자야 되니까 편안하게. 그래서 평탄화하는 평탄화 용품들, 뭐 매트가 될 수 있고요, 침낭이 될 수 있고, 베개가 될 수 있고, 이 침실을 꾸미는 그 용품이 필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 있으면 좋습니다. 잠은 차에서 자더라도 뭔가 리빙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의자가 있어야 조금 밖에 나와서 자연을 좀 만끽하고 앉아서 좀 쉬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쉘터, 이 비를 막아주고 그늘을 생성해주는 타프,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5가지 용품들을. 좀 더 디테일한 게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차박 필수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민 님이 캠핑장에 사람이 많아져서 제드 도핑 텐트 하나 구입해서 차박 다니려고 하는데요. 한적하면서 경치 죽이는 바닷가 쪽 노지 차박지 추천 부탁드려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한적하면서 경치 죽이는 바닷가 쪽. 이 세 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경치가 죽이잖아요. 한적할 수가 없습니다. 한적을 원하신다면 어디든 평일을 노리십시오. 최대한 뽑아보자면 저는 갯마을 해변인 것 같아요. 저도. 다른 해변가보다는 그래도 좀 한적하지 않았나. 뭐 경치는 뭐 해돋이부터 이 바다 파도와 이 물 색깔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두이리 님이 은바님은 뭘 먹고 그렇게 귀여워? 저는 다 민바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귀엽습니다. 오해님이 안녕하세요. 바바TV를 통해 차박을 알게 되어 차박을 즐기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동계 차박 노하우 알려주세요. 난로는 어떤 걸 쓰고 계시는지,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장비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웃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난로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 난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옴니 230 같은 경우에 제드 오토듀얼 팰리스에서 사용을 했을 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 이제 어떤 난로를 사용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그 지인의 난로인 옴니 230을 사용을 했었는데, 보통 옴니 230 아니면 파세코 25나 27 요 난로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장단점, 확실히 이 석유의 냄새, 등 위의 냄새가 옴니 230이 확실히 좀 덜 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옴니 230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파세코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네, 파세코도 많이 쓰는데, 파세코의 장점은 리프팅이 가능한, 위아래로 사용할 때는 올려서 사용하고 보관할 때는 내려서, 그러니까 수납 부피가 줄어들죠. 그래서 저희가 옴니를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파세코를 한번 구해봐. 요즘 파세코 난리더라고요. 코스트코에도 구하지도 못하고. 옴니하고 한번 또 비교를 해보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 차박 노하우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핫팩이 정말 너무 필수품인 것 같아요. 최고죠. 네, 그러니까 그 겨울에 이제 차박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뭐 기모 바지에 수면 양말도 막 2-3개씩 막 신고 가거든요. 근데 발이 너무 시려워요. 그러니까 난로를 키면은 위에는 따뜻한데 발 쪽은 너무 시려운데, 그 보통 이제 은바님이 침낭 안에다가 미리 핫팩을 몇 개를 터뜨려서 미리 넣어놓거든요. 거의 얹어놓고 자요, 핫팩을. 이제 발로 이렇게 침낭 안에서 발로 이렇게 핫팩으로 이렇게 계속 가지고 놀죠. 네. 제가 써봤던 핫팩 중에는 그 마이핫 핫팩이라고, 그 군인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군대에서 저도 많이 썼던 핫팩인데, 그 핫팩이
가장 오래 가고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핫팩은 그런 핫팩. 그 다음에 아니면 온열 매트, USB용 보조 배터리를 사용 가능한 온열 매트도 침낭 안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꼬꼬미님이 3가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네네. 바바님 보고 차박을 시작한 입문자입니다. 캠프밸리 카쉘터 S를 사용하는 중인데 도킹 캠핑장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첫 번째는 도킹이 가능한 캠핑장. 비슷한 질문이 있었죠. 네, 저희가 최근에 다녀왔던 캠핑장들은 다 도킹이 가능한 캠핑장이었어서 저희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애견을 동반한 캠핑이 가능한 곳. 저희가 갔던 곳 중에서는 덕동골 오토 캠핑장이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계곡이 흐르는 곳인데 거기는 D사이트가 계곡이랑 가장 가까운 사이트거든요. D사이트 라인은 애견 동반 가능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갔을 때 푸들 애기를 데리고 온 캠퍼분, 솔로 캠퍼분이 계셨는데 거기가 가능했고요. 세 번째, 캠프밸리 카쉘터 차량 도킹 없이 자립이 가능한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캠프밸리 카쉘터를 사용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저도 유튜브로만 그 정보를 봤었는데 보통 카쉘터는 도킹을 해서, 캠프밸리 카쉘터는 도킹을 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따로 독립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캠프밸리 카쉘터의 정보를 조금 검색을 해보고 제가 요 부분은 이 댓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님이 댓글입니다. 네. 직장인이다 보니 주말 캠핑장 잡기도 쉽지 않아서 차박 시작해서 여러 군데 차박지 알아보고 그 중에 첫 차박지를 야심차게 결정해서 갔더니 그것도 차 한 대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꽉 들어찼더라고요. 처음 가는 차박지 상황을 모르고 도착했다가 다른 박지로 가신 경험 많으신가요? 저희가 한 2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영도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차박지를 카페에서 한번 알아보고 여기 좋겠다 해서 갔었는데 이미 거기가 이제 차박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노지였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섬을 2시간 동안 저희가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차박 포인트를 찾으려고.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차박 캠핑클럽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실시간으로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 지역, 제가 갔던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또 어디가 있나, 좋은 곳이 어디가 있나, 그거를 빨리 서치를 해보는 거죠. 또 한 번은 캠핑장이었어요. 평일이었어가지고 그냥 갔는데 자리 많으니까 오세요 해서 갔어요. 아, 난민촌이었습니다. 거기 진짜.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고 이 사이트가 이렇게도 붙어있어요. 들어갔다가 사이트 보고 나와서 또 마찬가지로 그 주위에 이제 캠핑장을 서치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갔던 곳이 알프스밸리. 딜라이트님이 차박 초보입니다. 정말 간소하게 차박 다니고 싶은데요. 간편하게 다닐 수 있는 요금품 좀 추천해주세요. 그 양양에 있는 갯마을 해변평 갔던 영상을 보시면은 테이블도 안 가져갔어요. 폴딩 박스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딩 박스에 상판 있는 거. 그걸로 짐도 싣고 위에 상판이 있으니까 테이블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경우에도 경량 체어. 부피가 요만해요. 요거 딱 2개. 그 다음 리빙 박스, 폴딩 박스 요거 2개 딱 넣고, 그렇게 넣고, 랜턴 넣고, 그 아이스 쿨러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맥주 사고 받은 그 쿨러. 거기에 물만 가져갔지. 그때는 먹는 것도 밖에서 다 사 먹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딱 가져가고, 그 다음에 차박 평평 매트, 거기 베개도 있어요. 그래서 베개도 안 가져가고, 그렇게 딱 간단하게, 진짜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SW리님이 올려주신 댓글인데 이제 마지막이네요. 잘 보고 있습니다. 요리할 때는 중간 지퍼를 닫는다 해도 냄새가 배이진 않았나요? 특히 겨울엔 전실 텐트에 난로 피우고 중간 지퍼 열어놔야 해서 석유 냄새라든가 장작 냄새가 좀 배일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이 요리할 때 중간 지퍼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제도 오토듀얼 플러스 이제 도킹 트렁크에 도킹을 하면은 이제 이 도킹 트렁크 부분에 중간 문이 있어요. 이렇게 닫을 수 있는. 이렇게 닫으면 트렁크하고 분리가 되면서 리빙 공간이 생기죠. 이제 그게 제도 오토듀얼 플러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문을 닫고 요리를 이 전실에서 하게 되면은 음식 냄새는 안 들어갑니다. 메쉬 창을 다 열어놓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환풍이 잘 돼요. 그래서 요리 냄새가 막 여기 안에 배거나 심하게 배거나 그런 거는 없고 실제로 이 중간문을 열고 음식을 해 먹어도 그렇게 음식 냄새가 안 돼요. 예. 생각보다. 왜냐면 바람이 또 잘 통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로를 사용했을 때, 근데 저희가 사용했던 거 옴니 230 모델을 했을 때는 이 점화하고
소화시킬 때, 불을 켜고 끌 때가 냄새가 좀 날 수가 있어요.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 쉘터 밖에서 점화를 먼저 시킵니다. 이 불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준 다음에 가지고 들어오면은 석유 냄새가 안 나요. 이 석유 냄새가 언제 나냐면은 그 심지에 불이 붙거나 아니면은 이 심지에 불이 꺼질 때 그 약간의 연기 있죠. 그 연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한 번 나면은 좀 오래 가요. 그래서 불을 켜고 끄는 거를 쉘터 밖에서 하시면은 냄새가 많이 안 납니다. 어떠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네, 처음 차박 캠핑을 준비했었을 때로 돌아간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 고민들을 했던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최대한 저희의 경험을 살려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바바TV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뛰어다니는 또 바바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바TV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바TV!